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아마존 ML 솔루션스 랩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무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없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을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히 접하시는 머신러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4가지 정도로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블러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을 예측하는 문제인 태블러 프레딕션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분류의 이미지인지를 분류하는 문제, 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객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서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머신러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신 후에 데이터가 머신러닝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시게 되고, 피처 엔지니어링 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로 학습된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을 내는 것은 아주 드물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를 하고, 평가된 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그 모델을 다 그대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피처 엔지니어링을 다시 해서 모델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른 것을 선택해 보신다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능을 갖는 머신러닝 모델을 갖도록 이런 작업을 이제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요. 이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지식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이라든지 딥러닝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여러 번 해본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풀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배워야 될까요? 나는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인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신러닝 또는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툴킷에 대해서 꼭 배워야만 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연구 중에 AutoML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Automated 머신러닝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머신러닝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별해 준다거나, 또는 가장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AutoML이라는 것이고요. 그 AutoML이 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WS 팀에서 AutoGluon이라는 오픈소스 툴킷을 내놓았는데요. 이 툴킷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utoGluon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utoGluon은 모든 분들을 위한 툴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스킬이 없는 디벨로퍼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이기도 하고요. 또는 머신러닝 전문가나 아니면 머신러닝 연구자 분들도 이 AutoML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AutoGluon을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아트 퍼포먼스를 달성을 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블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분류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들을 디텍트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빠르게 만드시고 싶으시다면은 AutoGluon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델 서치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특히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학습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부분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은 오토글로온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파이썬으로 작성된 어떠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뉴럴 아키텍처 서칭이라고 해서 딥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도 오토글로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수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떤 툴킷,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로드를 하십니다. 메모리에 올리고 그렇게 올려진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해주세요 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든지 트레이닝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이 fit 함수 하나를 호출하게 되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머신러닝을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데이터셋을 로드하시고 그 다음에 로드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fit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최적의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fit 함수를 호출하고 데이터셋을 로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정의됩니다. 머신러닝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거나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나 여러 개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문제가 바로 분류의 문제이고요. 또는 어떤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리그레이션 문제이고 이런 주어진 데이터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지 즉 분류의 문제인지 리그레이션 문제인지를 자동으로 이제 판별해 주는 것이 오토글로온이 자동으로 해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죠.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오토글로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마다 요구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이 살짝 다릅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지원되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련하다 보면은 간혹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들 아시는 건데 데이터셋이 주어졌다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it 함수를 불러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제공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단순히 주어진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면서 수행이 되고 그렇게 수행된 학습된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도 리턴해 주는 것이 바로 fit 함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예제를 사용을 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예제는 태블러 데이터 프리딕션 중에 분류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러 데이터 프리딕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ML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랜덤 포레스트, 많이 사용하시는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그다음에 부스팅 알고리즘, 마지막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즉 딥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은 태블러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CSV 포맷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CSV 포맷으로 준비가 되면 되고 각 행은 하나의 이그젬플을 포함하고 있고요. 각 컬럼은 각각의 피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CSV 파일이 여러분들의 PC 또는 서버 컴퓨터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도 되고요. 또는 S3 버킷에 저장이 되어 있어도 됩니다. 네, 어떤 위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단 CSV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당연히 오토글로우를 설치하는 거겠죠. 네, 오토글로우는 기본적으로 MXNet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MXNet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MXNet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GPU 파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GPU를 지원하는 MXNet 패키지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미지 관련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 GPU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GPU 버전을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CPU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토글로온 패키지를 pip install autogluon이라는 커맨드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설치가 됐죠.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스텝 1 기억하시다시피 데이터셋을 로딩합니다. 데이터셋을 로딩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글로온 패키지에서 태블러 프리딕션이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이 위치에 있는 URL을 정의를 했고요. 예, URL을 정의를 한 이후에 데이터셋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URL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파일 패스라는 파라미터에 URL을 전달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CSV 파일을 자동으로 저 위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데이터셋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판다스 프레임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파일 패스 아규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df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성해 놓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데이터 로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fit 함수만 호출하게 됩니다. fit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이 되고 그것에 대한 성능도 자동으로 평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fit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앞에서 로딩한 데이터셋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을 예측을 할 것인지, 즉 레이블이 어떤 컬럼인지, 레이블이 어떤 필드인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토글로온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보이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 결과를, 즉 모델 파일들을 어딘가 이제 저장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 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auto output 디렉토리입니다. 즉 여기서는 ag example out이라는 디렉토리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브 디렉토리들이 생성이 됩니다. 각각 서브 디렉토리는 아까 열거했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지정합니다. 네. fit 함수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최적화를 또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학습된 모델이 아직 우리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스페이스를 직접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하는 알고리즘도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알고리즘들은 이와 같습니다. 랜덤 서치 또는 이제 베이시안 알고리즘, 그리드 서치, 하이퍼 밴드 또는 강화 학습을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도 간단하게 오토글로온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모델이 학습되었다라면은 모델의 학습된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학습에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던 데이터셋을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밸류에이트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이 저장되어 있는 URL을 지정을 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프리딕터, 바로 이전에 학습되었던 객체죠. 프리딕터의 리더보드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된 모델들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떠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리더보드 형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리더보드가 제공하는 컬럼이 accuracy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학습된 모델의 성능은 accuracy와 같은 이제
절대적인 매트릭도 있겠지만 그 모델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모델이 프리딕션하는 레이턴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매트릭 정보, 매트릭 값과 그다음에 레이턴시가 얼마가 되는지도 이제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 모델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에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어진 모델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서 모델을 로딩을 합니다. 로딩을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라인이고요. 즉 프리딕터를 하나 얻어내고요. 프리딕터를 얻어냈으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여기서는 이제 다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CSV 파일 형태로 어딘가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로딩을 하고 앞에서 평가했던 거와 동일하게 predict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된 결과가 리턴이 되고 이 예제에서는 ypre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ypred라는 변수는 numpy 어레이 형태로 이제 리턴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판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을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predict 함수를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과 같은 경우에는 predict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predict 함수에 이제 주는 건데요. 네, 태블러 데이터셋 형태로 전달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파라미터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보드에서 아까 한 10개 정도의 모델이 학습이 돼서 1등이 어떤 건지 2등이 어떤 건지가 이제 쭉 나왔죠. 모델을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순서가 매겨진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모델이 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겠다라고 하면은 특정 모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오토글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글론 라이브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을 할 거기 때문에 태블러 프리딕션 클래스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이 위치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 URL을 파일 패스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고요.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학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상위 500개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00개를 잘라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컬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 나이, 두 번째 컬럼은 워크 클래스 등등등이 있고 마지막 컬럼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 사람의 연봉이죠. 50K 이하를 버느냐, 50K 이상을 버느냐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때 이 클래스, 이 주어진 데이터가 50K 이상인지 50K 이하인지를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이 클래스가 바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필드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레이블 컬럼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그 클래스 레이블이 어떻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를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면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fit이라는 함수만 부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달해야 되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바로 이전에 로드했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제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어떤 건지, 즉 클래스가 레이블이 되겠죠. 클래스 컬럼의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지를 세 번째 파라미터로 던져주게 되면은 제가 미리 수행을 좀 했습니다. 한 40초, 36초 정도 이제 걸리는 모델 학습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이와 같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10개 레이블을 봤더니 요 클래스 필드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50K 이하, 50K 이상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자동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들이 일어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 지니를 사용하는 것과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또 다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되고, 예, K-Nearest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GBM, 예, 캣부스트,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도 학습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학습된 여러 개의 모델을 웨이티드 앙상블로 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한 결과 보면은 저희가 지정했던 아웃풋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를 좀 나열해 보면요, 모델스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와 같이 각각의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서브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학습된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학습된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델 퍼포먼스라는 값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각각의 학습된 모델의 성능 값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 콤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아까 리더보드라는 함수를 수행을 해서 조금 더 상세한 그런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스코어 밸류, 그 다음에 fit time, prediction, 즉 인퍼런스 하는 타임들이 순서대로 정렬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동일하게 데이터셋 객체를 만드는데 파일 패스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S3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컬럼은 바로 아까 클래스죠. 클래스만 띄어와서 y 테스트라는 또는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만 빼서 이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외한 모든 필드들만 이제 모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 데이터 노 레이블이라는 데이터셋을 출력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가 없습니다. 클래스가 없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이제 푸는 문제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마련을 했고요. 자, 위에서는 이미 제가 학습된 모델을 바로 사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했었는데 지금 가정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즉,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서 모델을 이제 로딩을 하고요. 예, 모델 로딩을 한 다음에 평가를 바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로드된 로디드 프리딕터를 사용을 해서 앞에서 주어진 답이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값들을 y프레드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y프레드에 저장을 하고 y프레드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는 거는 정답과 예측된 값들이 얼마나 이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 평가를 하는 거는 evaluate predic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죠. 예, prediction은 이렇게 됐고, 첫 번째 보면은 evaluation accuracy,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accuracy는 0.82 나왔습니다. 0.82, 즉 82% accuracy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evaluation, accuracy가 좋은 evaluation 매트릭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매트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ccuracy가 있고 accuracy 스코어, 밸런스드 accuracy, F1 스코어 등등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각 클래스들마다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서포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와 같이 evaluate prediction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이 나왔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을 때 흔히 사용하는 툴킷 중에 하나가 사이킷런입니다. 사이킷런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결과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죠. 그 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데이터가 바로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컨퓨전 매트릭스도 바로 이제 불러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함수도 함께 사용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의 문제를 오토글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디렉토리 아래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놓는 디렉토리,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아놓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시고, 트레이닝 데이터 디렉토리 아래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서브 디렉토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그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데이터셋을 객체를 이제 만들고, 데이터셋 객체를 만들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일 패스를 주시고, 파일 패스를 주시면 데이터셋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모델을 고르실 필요도 없고 그냥 fit 함수만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예제와는 다르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태블러 데이터 프리딕션을 위한 클래스가 아니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로딩을 했고요. 그 클래스에 대해서 fit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의 바로 이전에 정의했던 데이터셋 객체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 계속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 리미츠라는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한 10분 정도만 트레이닝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내놔라 하는 코드를 예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GPU를 사용을 했을 때 빠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 학습마다 GPU를 몇 개를 사용할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t 함수를 이와 같이 불러주시면 되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셋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fit 함수가 리턴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predic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미지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예측된 값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을 마련을 하시고 fit 함수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predict를 사용을 해서 prediction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다양한 이미지 관련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을 하고 싶거나, 또는 액티비티를 예측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풀고 싶거나 했을 때는 오토글론에서는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오토글론이 아니라 글론 CV 컴퓨터 비전 툴킷을 사용하시면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이미지 또는 이제 비디오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워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바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자바 개발자분들이 딥러닝을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도록 AWS에서 제공하는 툴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딥 자바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고요. 딥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은 자바 개발자로서 새로 파이썬을 공부하지 않고도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오토글론을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은 오토글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WS 컴퓨터 비전 Getting Started with Glon CV라는 코스를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 코스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은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최신의 알고리즘,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푸는 방법을 직접 학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교육 및 자격증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 컨퍼런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